네, 안녕하세요. 에듀라이크 플러스 학습설계사 김윤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과 한국어 교원 자격증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평생교육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는 어떤 자격인가요? 자격증 명예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평생교육이라는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가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저죠. 저도 평생교육사입니다. 평생교육사를 이제 취득하게 되면 어떤 직무들을, 어떤 일들을, 그리고 어디로 취업을 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평생교육이라는 분야가 좀 생소하다 느낄 수도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현재 보면은 평생교육이라는 카테고리는 좀 어디를 가더라도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분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 게시판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평생교육이라는 그런 카테고리로 강의들을 많이 모집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평생교육 분야로서 활동도 가능하면서 이제 평생교육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학자본행제 기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는 분야 자체는 지금 계속해서 전망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좀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이제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뭐 일부 정규 대학교들이 좀 많이 폐지가 되고 병합이 되고 있다 보니 일부 대학교에서는 이 평생교육이라는 분야를 계속해서 개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직무 외에도 기업에서도 활동도 가능하고 여러 방면에서도 활동이 가능해서 이제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앞으로의 전망이 더 기대되는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흔하게 뭐 마트, 대형마트들 같은 데를 가도 뭐 무슨 꽃꽂이나 뭐 이런 것들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혹은 뭐 구청에서 주관하는 뭐 십자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형 만들기나 아니면은 아이들과 지내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부분 프로그램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평생교육사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대부분은 이제 평생학습관, 그리고 방금 얘기하셨던 그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그리고 대학교 평생교육 시설, 그리고 사설로 되어 있는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그냥 흔하게 그 원격 교육기관들 있잖아요. 뭐 학원이나 인강이나 민간 자격증을 판매하는 그런 시설 등록을 할 때에도 평생교육사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시겠어요?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급수가 1급부터 3급까지 총 3개 급수로 나눠져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급수인 3급 조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평생교육사는 이제 전공 무관에 2년제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3급은 7과목의 과목을 이수를 하면 별도 시험 없이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7과목에서는 실습 과목이 한 과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선의수 과목을 충족하고 실습 과목까지 마무리를 하면 이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2급 자격증은 학력 조건은 동일하나 과목 이수 조건이 10과목으로 조금 늘어나게 되시고요. 그래서 이 10과목에서도 당연히 실습 과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실습 선의수 과목을 갖춰서 실습 과목까지 마무리가 되면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높은 급수인 1급 자격증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으면 승급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이론 수업들, 그다음에 실습 과목,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해서 이제 수강을 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좀 가장 고민되시거나 궁금해할 것들은 이제 실습일 것 같아요. 실습은 어떻게 나갈 수 있고 어떤 조건들이 있고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평생교육 실습이라고 하면 선의수 과목이 있습니다. 계속 앞에서 다뤘던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와 같은 자격증처럼 자격증 주관처에서 요구하는 선의수 조건을 충족을 해주셔야 되는데 평생교육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수 과목으로 분류되는 과목을 4과목 이상 이수를 해야 그 다음 학기부터 실습을 나갈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래서 실습을 나가게 되면 평생교육 실습 같은 경우에는 160시간 실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분야가 뭐 앞에서 자격증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야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평생교육 실습은 실습처를 선정을 해서 그 실습처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맞춰 160시간이 진행이 되고 실습을 진행해야 되는 160시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점은행제 한 학기 과정이 15주이기 때문에 15주 안에서도 실습 인정 기간이 한 12, 13주 정도의 기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만 이제 실습 기간과 잘 조율하셔서 다 충족만 해주시면 이제 실습은 마무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또 아까 1부에서 설명드렸던 청소년 지도사 실습에서 뭐 야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간에 운영하는 것들도 있고 주말에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장인분들이더라도 이제 실습하는 데 있어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시거나 또 진행해보고 싶은 분들은 저희한테도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한국어 교원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한 3년, 4년 사이에 코로나 때 이후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취득을 하고자 문의해 주셨던 자격증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인데요. 또 특히나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OTT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K 콘텐츠가 유행을 하면서 외국인 분들도 굉장히 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자격증이 외국인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떤지, 그리고 또 자격증을 취득할 때 실습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주관처라든지 혹은 취득 후에 어떤 진로를 갈 수 있을까요? 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국립국어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국가 자격증이고요. 한국어 교원을 취득하게 되면 가장 일반적으로는 국내에서 이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국어 강의와 같은 거를 활동을 하고 어디에 소속된 교사로서도 활동이 가능하지만 시간제로서 나의 여유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담을 많이 해봤을 때에 있었던 케이스로 해외 이민, 예를 들어서 뭐 남편분의 직장의 사정으로 이제 해외 이민을 가게 될 상황이 되셨을 때에 한국어 교원을 취득을 해서 해외에서 활동을 하려고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해외에서는 뭐 어학당 같은 데에서 이제 정말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K 콘텐츠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엄청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열풍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실제로 정말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해서 이렇게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역시도 준비해 볼 만한 전망이 좋은 자격증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좀 인기가 많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이 전공 자체의 명칭부터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한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일단 한국어 교원 자격증 역시 1급부터 3급까지 수가 있는데 여기서 3급 자격증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취득 과정 역시도 오프라인 과정이 좀 대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취업을 준비할 때에도 보면 대부분의 공고문만 보더라도 2급 이상 취득자를 우대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 다음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준비하시는 급수가 이제 2급 자격증인데 2급 자격증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의 4년제 학사 학위와 그리고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의 15과목을 이수를 해주시면 별도 시험 없이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의 실습 과목 역시 선입수 과목이 존재를 해서 선입수 과목을 무조건 충족을 해주셔야지만 실습을 나가실 수가 있는데, 이 실습 과목의 선입수 과목은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에서 이수해야 되는 15과목은 총 4개의 영역, 1영역부터 4영역까지 총 4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4개의 영역 중에 1, 3 영역에서 한 영역당 최소 한 과목 이상을 이수하는 전제하에 8과목을 수료를 해야지만 이제 한국어 교원 실습 과목을 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실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많은 게 변화되었죠. 그래서 이전 거는 사실 좀 더 힘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참관 수업도 따로 별도로 가야 되고 이제 주말마다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변경됐잖아요. 온라인으로 변경된 과정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한국어 교원 자격증의 실습은 160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160시간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관 수업이나 뭐 어떻게 보면 직접 뭐 가르쳐보는 뭐 실습, 정말 그 현장 실습과 같은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코로나의 이후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자격증 실습 역시도 비대면으로 대체가 되고 이렇게 되다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나서부터는 다시 이제 오프라인으로 변경이 된 반면 한국어 교원 자격증 실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160시간 진행되는 실습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참관 수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 줌 수업으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실습 과목 역시 출석 소요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이제 외국인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한국어 자격증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는데 수업을 다 듣고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체크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한국 사람이지만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도 만약에 해외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셨다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외국인 분들과 동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는 이제 고졸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지만 시작이 가능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제도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는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혹은 외국인이실 경우에는 이제 국내의 고등교육 과정과 해외의 고등교육 과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해외에서 이수한 과정을 국내 학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아포스티유라고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라는 거는 그냥 쉽게 또 얘기를 해서 해외 학력을 국내 학력으로 인정받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절차는 웬만한 국가들은 다 국내 학력으로 인정 처리가 돼서 외국인이시거나 혹은 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을 나오셨더라도 학점은행제를 준비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학습자 등록을 하실 때에는 또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는 국내 거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6개월 이상 거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고, 또는 이제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제 부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국내에서 6개월 정도를 체류하실 생각이다, 실습을 위해서라도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6개월 정도를 하실 생각이다 하면은 가능하신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걸 해내실 때까지는 발급 못 받습니다. 수업은 뭐 다 듣더라도요. 그냥 학점 은행이다 보니까 저희가 은행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통장이 없는 경우에도 제가 뭐 돈을 드릴 수도 있고 현금을 이렇게 드린다고 했을 때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내 통장을 개설한 다음에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먼저 수업을 다 들어놓는 것들까지는 괜찮으신데 전산에 다 남기 때문에 이제 학습자 등록을 하실 때에는 그러한 주의사항들이 필요하다. 학력 부분, 그 다음에 외국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사실증,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또 한국어 교원 자격증 같은 경우에 아까 시간제 강사나 뭐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서울권, 수도권 내에서는 많이 줄었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미 취득하신 분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일 텐데,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곳들에 대해서는 좀 수요가 있는 편이라고 보시나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문화 가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례로 따지면 다문화 가정이란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과 결혼을 하는, 그래서 그로 인해 꾸려진 가정, 그게 어떻게 보면 수도권보다 지방권에 조금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정말 이 한국어교원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쪽으로 한번 전략을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까 뭐 평생교육사들, 청소년 지도사나 이전에 뭐 사회복지사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시험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특히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바닥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희 나라의 얼굴처럼 보일 수 있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무시험으로 이제 학력과 실습 조건만으로 부족하다는 판단, 혹은 지금 자격 취득자가 너무 많은 과부하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또 조정하기 위해서 시험으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실습이 온라인으로 되고 있는 시점에 미리 취득해 두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요. 시험으로 전환된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그런다고 해도 실습 과목이나 이런 것들 없어지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이제 과목이나 지금보다도 더 올라가는 강의 동일한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고 미리 취득해 두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면서 2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